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직설 IPO는요,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직접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희망 공모가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 TV는 IPO 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 공정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해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조단위 대여인 두산 로보틱스가 IPO 시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IPO 시장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첫 1조 원대 몸값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부품 기업 파도와 그리고 첫 코스피 상장 종목인 이 넥스틸도 이 흥행이 부진했거든요. 이렇게 첫 타자들이 죽을 쓰고 중소형주, 덩치 좀 작은 기업들만 그나마 흥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공모주 수가 늘고요. 시장에서는 코스피 대여 두산 로보틱스가 나온다라는 등판설이 구체화됐어요. 그러면서 주춤했던 공모주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 이슈 등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투자처를 물색하는 대기자금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찰나를 노린 대기자금이 공모주 투자로 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바로 적당한 때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IPO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곳이 협동 로봇 1위 기업인데 저력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국내에서 말이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등이 아주 시원한 상승부를 내뿜고 있습니다. 아참, 그 뉴로메카의 그 박종훈 대표가 작년 10월에 직설 IPO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이 좀 제대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대표의 그 인터뷰 모습이고요. 자, 기업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직설 IPO 역시 오래간만에 IPO 서베이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유효 응답자는 63명이었다라고 밝혀드립니다. 직설 IPO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할 것 같습니까? 희망 공모가는 과연 적정할까요?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코스피 시장이 아주 멋지게 데뷔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성패에 따라서 정말 올해 하반기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좌우될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서울보증보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SK 에코플랜트 정말 대여급이거든요. 근데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앞으로 IPO 시장 흥행 물꼬를 틔워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열쇠를 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설 IPO에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함께 하시죠.
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제 오른쪽에 박주근 리더스 인덕스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1조 이상의 대여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경 위원님, 저희 직설 IPO는 뭐니 해도 제일 진가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데 네. 오늘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원대의 코스피 기업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요. 저희 설문조사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예, 오늘 뭐 많이 준비가 왔으니까요. 예,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고요. 제 옆에 박주근 대표님은 처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1조대 대여급이 지금 진입을 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그 리더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분석하고 대기업 집단 예, 분석한다라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오늘 그 로봇 업종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 네,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거고 만약 시간이 괜찮다면 이후에 같이 그런 부분 좀 풀어가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유튜브 댓글창 저희 주시하고 있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올해 첫 코스피 시장의 대여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그 큰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요즘 로봇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2015년에 설립됐고요. 협동 로봇이란 말을 최근 들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로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 산업용 로봇은 국내 강자가 있죠. 네. 현대중공업 계열의 HD 현대로보틱스 로봇. 1985년에 생겼습니다. 네. 근데 산업용 로봇은 시장은 크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 노동력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네. 협동 로봇, 즉 산업용 로봇은 설치를 하려면 부피도 굉장히 크고 또 고가에다가 그리고 안전 펜스 같은 게 필요해서 사람이 네.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에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작업하는 걸 옆에 도와주는 정도의 로봇이라서 일단 적용 범위가 넓고 그리고 문턱이 되게 낮습니다.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재나 서비스업에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예. 두산이 이 시장을 보고 2015년도에 그 두산 로보틱스를 설립했고 이 협동 로봇은 뭘로 주로 가리냐면은 물체를 얼만큼 들어 올리느냐, 얼마 무게 들어 올리느냐. 중량을. 그렇죠. 이걸 가반 중량이라고 예. 그러는데 지금 경쟁사들은 대부분 한 10kg 안팎이 일반적이에요. 가반 예. 중량이.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25kg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강점이 하나가 있고. 거의 2배 이상의 중량을 그렇죠. 들 수 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동차 완성차 기업을 많이 따질 때 뭘 지금 따지냐면 전기차에도 요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eGMP라 그래서 예.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것처럼 이 협동 로봇도 얼마나 많은 플랫폼 라인업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평가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10개요? 동종사 대비는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그 강점.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이제 그 협동 로봇 시장이 막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이번에 IPO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협동 로봇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후에도 좀 살펴드릴 겁니다. 예,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 공모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위원님. 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이번 공모는요. 공모 희망가액은 21,000원에서 26,000원, 중요한 예정 시가총액은 공모 희망가 기준으로 1.4조에서 1.7조 원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3,400억에서 4,200억 수준이고요. 올해 유독 가뭄을 겪고 있는 코스피 IPO 두 번째 기업이고 2023년 기준으로는 최대 공모 규모의 공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은 다음 주이고요. 청약일은 9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입니다. 청약은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공동주관으로 NHKB 그리고 인수단으로 키움증권, 신영증권, 하나증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네, 청약은 놀랐습니다. 가능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이게 대표 주관사랑 공동주관사랑 인수단이 배정 물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하셔서 전략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월요일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기업이 IPO가 흥행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의견이 무려 79.7% 나왔습니다. 그중에 의견을 보면요. 최근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서 이게 68.5%나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데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걸 꼽으신 응답률이 66.6%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거는 사실 시장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할 때 지금만큼 로봇주의 투자 심리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2조 원대 초반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서베이를 진행했던 때보다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더욱 고조됐다고 그렇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상한가 기록한 그런 종목도 있고 로봇주 뜨거운데 좀 때를 잘 잡았나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료 메카 주가 흐름들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시 보여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보다 실적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잘하면 한 1조 7천억 원에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한 5천억 정도 봤었어요. 그러면 두 배 이상, 세 배까지 그렇죠.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덕분에 오히려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흥행에 좀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객관적으로 보면 실적으로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7천억을 가고 두산 로보틱스가 더 낮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삼성전자의 유상증자가 가장 큰 역할을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나그룹 여러 그룹에서 로봇 산업, 특히 현대차 그룹도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운 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파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국제 로봇 연맹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2025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가 92.1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성장률인데 여기 5년 후 2030년이 되면 이게 딱 2배인 200조 원대로 뛰어오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한 300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시장을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전체 로봇 시장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협동 로봇 시장이 전체 로봇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앞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은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 시장에서 우리가 그 전기차, 바이오처럼 새로운 좀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아까 제가 라인업을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라인업이 10개입니다. 10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는 절반 5개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레인보우가 굉장히 더 비싸냐, 더 밸류가 높으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는 협동 로봇 이외의 걸 가지고 있어요. 아, 플러스 알파 뭔가 네. 포트폴리오는 좀 보행 넓은가 보죠? 로봇이라든지 예. 전문 관측용 시스템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향후에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 좀 더 적합한 라인업을 네,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훨씬 가치가 높게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적자다. 예. 이 부분이 아마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물론 삼성전자의 투자도 있지만 그 시장 거기에 본연의 가치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던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종류는 조금 더 많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그 여러 가지 그 주식이라는 게 원래 꿈을 먹고 자라는 네. 기대감 이런 것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로봇주는 하반기 주도주가 여전히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 퀘스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파이가 너무 작아요. 네. 방금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뭐 3조, 4조 간다고 생각하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뭐 1조 5천억 정도 평균을 보면 그래봐 합쳐 10조가 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네, 예. 이 정도 파이 가지고 주도주까지 가기에는 파이 자체가 아직은 작다. 예. 물론 이제 시장 내의 어떤 수급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파이면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른 쪽에 약간만 떠도 주도주는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군요. 파이가 좀 작다. 예. 물론 전망은 밝지만 실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파이가 작아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네. 주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어쨌든 로봇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주의사항으로 참고 전략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IPO 설문조사에서 저희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희망 공모가 그 부분이 과연 적당할까요?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68.4%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기업을 해봤지만 공모가가 적당하다라는 건 사실 처음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 공모가가 21,000원에서 26,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적당하다라고 나왔냐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근거는 첫 번째로 로봇주 업종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이게 64%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돼서다라는 부분이 38%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제 로봇주 열풍 때문에 힘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의의를 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사실 이제 직설 IPO 보면은 로봇주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 작년 10월에 뉴로메카의 박종훈 대표님이 나오셨잖아요.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 공모가 대비 시총과 지금 시총과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성장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위원님, IPO 시장의 전망, 그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로봇주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뉴로메카 박 대표님 나오셨을 때 저도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 뉴로메카의 공모 확정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1,666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가격이 4,500억 그 전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이 아니라 뉴로메카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시장 그 주도세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에 대해서 성장성을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또 같이 봐줘야 돼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지금 높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매출액의 60% 이상을 내수가 아닌 수출로 지금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협동 시장에서의 그런 점유율 확대라는 그 기대가 서베이에 나온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의견도 여쭤봤거든요. 이거 잠깐 그 정리만 해드리면 긍정 의견이 88.2%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아직 성수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데 의견이 66.1%였고 두 번째는 노동 인구 부족,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59.32%를 차지하며 두 응답 비율이 비슷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산업용 로봇,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새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개화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찌됐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역시 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왜 협동 로봇이냐에 대한 이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왜 협동 로봇이냐? 그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왜 지금이 조금 더 개화 시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변화, 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변화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무슨 이민이 깔렸냐면요. AI라는 기술이 들어오고 빅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팬데믹 때 미국이나 유럽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강한 이유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예.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라든지 유럽에서 어떤 걸 계속 리포트를 꺼내고 있냐면은 다시 이런 게 오면 제조업을 자국에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전략 자산화시키는 것도 그런 이민에 깔려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쇼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에 그렇죠. 키우려고 했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렇죠.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이미 그 정도의 그 노동력 코스트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협동 로봇이나 로봇이 들어오면 자본만 투입하면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구조화된 게 첫 번째 가장 네. 큰 변화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AI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전문가들이 자기가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네. 자기 숙련된 노동의 프로그램을 잘 AI로 만들어서 예. 집어넣으면 네. 협동 로봇이 그 정도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전에는 산업화 로봇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산업화 로봇은 단순 노동만 했다면 그렇죠. 이 협동 로봇에 이 AI 프로그램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시키면 예. 숙련된 노동자가 하던 만큼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예를 옆에서.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예. 그 유명한 셰프가 일식집 유명한 셰프의 자기의 숙련된 밥알 개수까지 세는 정도 셰프의 기술력을 프로그램화해서 나름대로 지적 재산화시키고 그걸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시장이 단순히 뭐 그냥 로봇이 좀 되겠지라는 시장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흐름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그 산업화 로봇 시장보다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쌉니다. 그렇죠. 싸다는 이야기는 미국이 또 임금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싸다는 이야기는 예. 일반 치킨집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서비스 시장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파급력이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로봇 시장을 한 200조까지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그 기계이기 때문에 그 감정 네.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효율적으로 알아서 척척척하고 그리고 자국의 뭐 큰 개념으로 생각하면 리쇼어링 네. 그런 이슈까지 해결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희망 공모가 얘기를 좀 돌아가 볼까요? 일단 희망 공모가는 적당하다라고 말한 응답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비율은 약 31.6%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적 의견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한 의견을 보니까 공모가 산정 방식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PER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정적이다라고 한 게 52.6% 차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고 창사 이래 7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이 얘기가 47.4%를 차지했습니다. 최종경 위원님, 이 얘기를 네. 좀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증권신고서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산정 기준이 PER. 근데 영업 적자인데
이런 기업이 PER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사실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버는 연간의 순이익을 몇 배수를 곱해서 적절한 시가총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PE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순이익을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정적 의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견이 비슷해요. 이게 왜 산정 방식이 PER이냐, 두 번째는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이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의미가 현재와 과거의 실적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미래의 실적까지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IPO하는 기업의 절반이 현재 적자 상태에서 올라오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현재 흑자 상태로 올라오는 일반 상장 기업들입니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사실 반반까지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상장 이렇게 좀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고 있는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전부 적자 상태에서 코스피 상장을 진행했던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PER의 밸류에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언급했던 것처럼 PER의 근거가 되는 회사의 순이익은 현재나 과거뿐이 아니라 미래의 순이익을 현가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그런 논리로 두산 로보틱스의 희망 공모가가 산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두산 로보틱스의 희망 공모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강조해서 시가총액이 1.4조에서 1.7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공모 희망가를 만들 때 한 번 두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PR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적정한 주가, 회사가 이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라는 거를 증권사, 주관사들이 계산을 하게 되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 가격이 2.2조 원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공모주로서의 평균 할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2.2조에서 1.4에서 1.7조로 공모가 밴드를 만든 거죠. 예. 근데 이 2.2조라는 가격이 되게 재밌는 가격이에요. 왜요? 이 두산 네, 로보틱스의 증권 신고서가 나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확히 2.2조였습니다. 경쟁사가 네. 그거에 딱 맞췄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주관사의 논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만큼의 시가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논리를 시장에 제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분석을 들어보면 더 의미가 또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5일 날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이틀 전. 정정신고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제 설문조사 다 돌렸는데 다시 돌려야 되나? 저도 놀랐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공모가도 낮추고요. 원래 PER로 산정했다고 했는데 PSR로 또 했다 이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심영주 기자랑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충 자료로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PER 그리고 PSR 공모가 희망 공모가의 밴드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의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도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회사별로 상장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PER로 계산하고 PSR로 계산하고 보다 적정한 거를 공모가로 사용하겠다. 저는 그 논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재미난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글로벌 4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협동 로봇에서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익이 아직 안 나죠. 예. 따라서 이익 기반의 PER 밸류에이션보다 PSR 매출액 기반의 PSR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PSR 밸류에이션이 약간 낮게 나왔다는 부분이 전 좀 재미있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은 성장세가 있는데 영업이 아직 적자인데 그런 부분 좀 의문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알아보니까 금감원에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그걸 이제 보충 자료로 냈다라고 하니까 정정 신고서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사실 IPO 기업 그 산정할 때 피어 교습이라고 해서 경쟁사 쉽게 얘기해서 그건데 그게 괜찮냐, 잘 선정해서 한 거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았거든요. 그랬더니 피어 그룹이 적절하지 않다가 58.3%에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매출 규모 차이가 최대 17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가 60.53% 그리고 주요 사업과 제품의 차이가 있다가 52.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우선 그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피어 그룹 4개사 정도로 네. 압축됐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문 서베이 결과가 거의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피어 그룹 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보지만 사실은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기 보는 피어 그룹을 지금 뭐 일본의 파낙이라든지 야스카와라든지 사미트 HK 라운테크인데 대부분 저는 적절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일단 같은 협동 로봇으로 보면 예. 지금 글로벌 넘버원은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거든요. 전체 한 40%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니버셜 로봇도 점유율은 높지만 협동 로봇만 하는 또 기업도 아니에요. 파낙도 그렇습니다. 파낙은 오히려 산업용 로봇의 강자죠. 도쿄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렇죠. 곳이죠? 시가총액 예. 37조입니다. 굉장하네요. 예. 그리고 주력은 산업 로봇이고 예. 산업용 로봇을 우리나라의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을 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 한 5% 정도, 2위 정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덴마크 유니버시티 한 40%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등비등해요. 아, 그래요? 5, 6% 예. 이런 데 있어서. 근데 그 5, 6% 하는 대부분의 피어 그룹에 있는 경쟁사들이 대부분 협동 로봇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비교 대상이 어려운 거죠. 그렇네요. 그게. 그렇죠. 주력 제품이 다른데. 왜냐하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두산그룹에서 앞으로 협동 로봇 우리가 로봇을 한번 들어가 보자. 네. 중공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공업을 갖고 있으면 제일 처음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 두산에서 아마 산업용 로봇을 기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산중공업 뺏기고 하니까 협동 로봇으로 가자고 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화하자. 차별화하자. 이러면서, 예,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협동 로봇 시장은 1%밖에 안 됐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이 시장 형태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비교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교군으로 하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서베이 결과와 같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산정을 피어 그룹을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다. 예. 오히려 시장성,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우리 적절한 거지 저걸 가지고 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시장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지. 네. 그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가지고 평가가 아니듯이 피어 그룹 선정에서는 그런 약간 불합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서 IPO는 정말 IPO 시장에 그 투자하실 때 굉장히 그 교과서로 생각하셔도 될 만큼 왜냐하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는 만큼 잘 보시면 확실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피어 그룹 대비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 협동 로봇에 혹시 있으려나요? 우선 거기가 주력이니까. 협동 네. 로봇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강점입니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이것저것 안 하고. 그렇죠. 산업 로봇을 한쪽이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협동 로봇을 하면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예. 플랫폼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초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업이 가장 많습니다. 10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3개까지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라인업이 많다는 것은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달리 그 일반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어서 라인업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곳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것은 향후에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AI 기술과 합쳐지면 숙련된 또 다른 시장이 만들어지는 역할이 있어서 예.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큰 장점이라서 그런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글로벌 진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권신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유 라인업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총 4개의 시리즈 있고 13개의 라인업이 구축이 돼 있고 향후 4개 이상의 라인업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증권신고서에 명시돼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라인업 중에서는 가바나 중 20kg 이상의 H 시리즈가 글로벌 경쟁사들이 그 라인업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20kg 이상의 가바나 중 20kg 이상의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예. 그 원동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향후에도 이렇게 좀 무거운 활동 반경이 넓은 그런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쟁사는 10kg인데 25kg 정도 하는 그걸 가반 중량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반 중량. 가반 중량이라고 그 증권신고서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실적 전망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의견이 83%를 차지를 했습니다. 꽤 잘 나온 거고요. 근거로는 협동 로봇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83.6%로 나왔고 두산그룹 차원의 마케팅 지원 기대가 38.2%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협동 로봇 시장을 이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지나가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경 위원님, 사실 이 기업은 창사 이래 적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적 분석 어떻게 좀 하셨는지요? 예. 일단 그 회사가 현재 적자 상태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증권신고서의 추정 손익계산서가 함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 채널 확대하고요. 솔루션 판매 비중을 늘려서 그 지속적으로 빠른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니고요. 2024년에 매출액 1,172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이 되면은 매출액 4,673억에 당기순이익 942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번에 상장하게 되는 그 최대 1.7조 원의 공모희망가 밴드는 요 2026년 당기순이익 942억 원을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회사의 그 이제 흑자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조인트 모듈 공유를 통한 양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가 좀 제가 볼 때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비용 절감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만들 때 조인트 모듈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동일 플랫폼으로 이렇게 좀 공유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조 원가도 내리고 추가적인 대규모 캐펙스 없이 좀 캐판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도 향후 로봇 제조의 핵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늘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도 커진다고 그러고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 돈을 투자해야지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좀 예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예. 저는 최근에 동향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레인보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그 시장 동향이 어떠냐면은 우선 두산 로보틱스는 LG 아오홈하고 일단 제휴를 했습니다. 그 급식 그 맞습니다. 단체, 예. 그와 동시에 지난주에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삼성 네. 웰스토리하고 또 제휴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삼성이니까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왜 첫 번째 시장 진입을 급식 쪽으로 갔을까?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은 그 시장 개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왜냐하면 일단 식재료 관련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부분의 노동 그 또 하나는 안전 문제가 또 보장이 돼요. 거기서 때 안전하다는 보장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일반 식당이라든지 일반 그 개인 뭐로 하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도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성에서는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 직제를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 판매 대수가 누적 1,000대예요. 6,000대. 1,000대. 아, 1,000대.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26년까지 목표를 11,000대로 잡아놨어요. 10배인 거죠.
그럴 만한 또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신 IPO를 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금의 조달을 지금까지 필요하니까. 생산한 것의 10배상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방금 말씀하신 지준경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그러면서 시장 저변 확대와 내부 코스트 다운 전략 이 두 네. 개가 동시에 돼야 아마 흑자 전환 비필름일 수 있을 것이고 예. 우선 뭐 시장성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이제 로봇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또 하나 보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부품 시장이에요. 부품이요. 네. 부품 중에서는 감속기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아, 로봇에. 로봇에 왜냐하면 예. 이렇게 로봇팔이 돌아갈 때 예.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베어링이 감속기예요. 네. 이 감속기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그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에 뭐 우리가 잘 아는 K1 전차에 들어가고 네, 네, 네. K9 전차에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 시장이 국산화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수입이에요? 네, 일본이 굉장히 강자인데 네. 이 시장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서 아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로봇주 관련주를 뜨면 감속기가 분명히 뜰 거예요. 예. 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코스트 다운 이런 부분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지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전 로보틱스가 발표한 대로 3년 후까지 11,000대를 생산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어쨌든 IPO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보리라 네,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부품, 그 베어링, 예, 그쪽에 그 비용, 코스트 이런 부분도 또 잘 우리가 알면은 예,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1분까지 저희 직설 IPO 생방송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괜찮은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산 로보틱스가 유니콘 특례 상장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특례 상장으로 한 건지 CCO LI님이 꼴리라고 해야 되나? 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례 상장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아직 특례 상장이 없습니다. 예, 코스닥은 특례 상장 제도가 있고요. 코스피는 기업마다 건별 그 심사 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례 상장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건별로 심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눈사람 님이 질문을 방송 보시면서 네.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피어그룹 얘기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그 피어그룹에 안 들어갔냐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예. 첫 번째는 업력이 너무 짧습니다. 저 매출을 정상적인 매출을 볼 수가 네, 없고요. 네, 네. 물론 협동 로봇 시장의 뭐 경쟁사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매출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술 투자를 하고 이제 겨우 매출이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네. 피어 그룹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넣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늘 경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기업을 아마 피어그룹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너무 언밸런스도 맞지 않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몇 년 더 지난다면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피어그룹 되겠지만 아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마 피어그룹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리다 보니까 아까 박 대표님이 말해주신 4개 기업이 피어그룹에 이번에 선정이 됐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공모가가 이제 산정된 거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IPO 과연 흥행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 딱 잘해주면 앞으로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 눈치 보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직서 IPO가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IPO 하반기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68.4%가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성장성 높은 공모주에 몰리는 자금 덕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65.91% 기록을 했고 이건 제가 이제 오프닝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여들의 연내 상장 계획 이게 22.7%
4.7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하나 더 물어봤거든요.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고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의 흥행을 좌우할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와 금리 상승이 53.23%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자금 경세 완화가 40.32%, 조단위 대여급의 공모 물량이 32.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하반기 IPO 시장 이제 어떻게 보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4개월이 지난 8개월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우리나라 IPO 시장이 네. 이 가을에 물량이 집중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은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베이가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하반기 IPO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뭐 대여급의 공모 물량이라든지 자금 견세 완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 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조단위의 그 대여급의 공모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개인적인 그 전망이지만 따라서 이번에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의 흥행과 결과가 하반기 남은 IPO 시장에도 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이 좀 큰 흥행과 큰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면은 남아 있는 IPO 시장의 물량에도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직설 IPO 좀 올해 4월 4개월 동안 좀 많이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때마다 좀 잘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분석을 잘해주셔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대여급들이 몇 개는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대여들이 우리가 잘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예. 9월에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진행이 되죠. 네. 근데 10월에 현재 심사 승인이 완료되어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그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심사 승인까지 끝났기 때문에 예, 좋은 때에 증권신고서 공지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그거는 현재 청구서 접수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심사 승인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언제 나지 하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청구서를 막 접수했거나 청구서를 접수해야 되는 기업들이라서 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예, 그렇게 좀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네. 예, 따라서 올해는 일단 가장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기업은 이번에 진행하는 두산로보틱스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조만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단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예,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딱 이렇게 답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 이게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의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 관련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기다릴 것 같고 서울 보증보험 이 기업들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오자마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시청자 지금 질문 사항이 좀 하나 들어와서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분 정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꾸야오 님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주도주로 떠오르나요? 이렇게 좀 주셨는데 워낙 이제 기업 분석에 예, 오랜 경력이 있으시고 오늘 또 로봇주 또 말씀해 주셔서 질문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자격이 돼야지 이건 주도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엉뚱한 답일 수 있겠는데 네. 제가 한 5, 6년 전에 외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에서 그 당시 뭐 그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하나의 섹트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잖아요. 그 당시는 그 정도 질문이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JYP하고 SM하고 뭐 YG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 합쳐도 네. 2조가 안 됐어요. 2조가 안 됐어요. 네. 그 섹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섹트가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로봇주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할 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이가 너무 작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게 바로 예.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 예를 들어서 된다 예. 치고 1조 5천억 뭐 이거 다 합쳐 10조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10조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섹터가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진짜 시장 자체가 한 2천 화부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셔야 우리가 주도주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 규모 정도면 아직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섹터의 규모도 너무 작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어서 어떤 분이 꼴리님이 또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로봇주 말고 뭐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저희가 이제 이 장중에는 네.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좀 힌트 하나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예. 저는 하반기 섹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 반도체하고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예. 쪽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다시 오나요? 예,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뭐 증권사들의 연구 보고서나 기사나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거든요. 하반기 IPO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가을 성수기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들 시청자들 아시는 것처럼 6월 말부터 시작한 가격 제한법 확대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조 단위의 좀 이렇게 공모 규모 큰 기업들까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설 IPO 올해 처음 코스피 시장에 나온 1조 이상의 대여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가 또 화랑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IPO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 생방송으로 전격 공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텐데요. 최종경 흥국위원이 아주 간단하게만 인사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뿐이 아니라 밀리의 소재나 등등 6개, 7개 기업이 지금 수요 예측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IPO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8개월보다 앞으로 4개월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 여러분 잘 말씀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박주군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첫 대여, 코스피 대여,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10월 코스피 시장이 아주 멋지게 데뷔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바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직서 IPO는 다음 편 늘 그렇듯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직서 IPO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